허름한 식당 안. 한 여자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본다. 그녀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그 안엔 돈뭉치와 짧은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그녀의 손이 순간 멈춘다. 눈물이 한 줄 식탁 위로 떨어진다. 설마 그 아이가 모든 일은 10년 전 작은 골목 식당에서 낯선 소년을 만난 날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작은 골목 끝 오래된 간판 하나가 걸려 있다. 은희 분식. 새벽마다 김이 서려 나오는 좁은 식당에서 은희는 15년째 밥을 지었다. 그녀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가스불 위로 끓는 국물, 손때 묻은 그릇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한숨. 은희는 결혼도 자식도 없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가게만이 그녀가 붙잡은 마지막 삶의 끈이었다. 그녀는 늘 중얼거렸다. 밥이라도 정성껏 하면 언젠간 누군가 알아주겠지. 하지만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식당 문을 열면 들려오는 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뿐이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는 한 소년이 있었다. 머리는 젖었고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은희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비 피하려고 왔니?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배고파요. 그녀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그리고 김치 몇 조각.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비웠다. 그 모습을 보며 은희는 잠시 멈춰섰다. 정말 맛있게 먹는구나. 소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죄송해요. 돈이 없어요. 은희는 웃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먹어. 대신 다음에 또 와.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웃으며 불을 껐다. 누군가 내 밥을 기다려줬다니.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날의 만남이 앞으로 10년 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며칠 뒤 그 소녀는 다시 식당을 찾아왔다. 손에는 낡은 모자 하나뿐이었다. 일이라도 시켜주세요. 밥값 갚고 싶어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소년의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밥 대신 설거지라도 해줄래? 그날부터 소년은 매일같이 식당을 도왔다. 손님이 많지 않아도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어느새 그에게는 이름이 생겼다. 현우. 은희는 현우를 마치 아들처럼 대했다. 따뜻한 국을 더 떠주고 새 옷을 사주며 너 공부 다시 해보면 어떨까? 라고 말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정을 쏟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저 할망구 어디서 이상한 애를 데려왔대. 요즘 세상에 괜히 오해 살 일 하지 말지. 은희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가 되는 거야. 그러나 현우의 과거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하루는 경찰이 식당에 찾아왔다. 혹시 이름이 현우인 아이를 보셨습니까? 은희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현우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의 눈에 스친 건 식탁 위에 놓인 낡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아줌마, 죄송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은희는 편지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식당 안은 적막했다. 테이블 위엔 여전히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남아 있었다. 어디로 간 거야?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며칠을 잠도 못 잤다.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 애 수상했어.
그 말들이 칼처럼 꽂혔다. 은희는 매일 저녁 길가에 놓인 가로등 밑을 바라봤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우가 돌아올까 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머리엔 흰머리가 늘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더 깊게 박였다. 시간은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식당도 사람도 세상도 변했지만 은희는 여전히 문을 열었다. 그날처럼 밥 한 공기를 정성껏 지으며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닫으려던 식당 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은희는 순간 멈췄다. 그 얼굴 어딘가 익숙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줌마 아니, 어머니, 저예요. 현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눈앞의 남자는 어린 소년의 흔적을 간직한 채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청년이었다. 그날 도망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경찰은 저를 데려가면 다시 고아원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괜찮다. 이제 와줘서 고맙다. 내 아들. 현우는 봉투를 꺼내 은희에게 내밀었다. 이건 그동안 갚고 싶었던 밥값이에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밥값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었던 가족의 시간이야. 현우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은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듯한 눈물과 미소가 뒤섞여 있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공사판에서 일했어요. 밤마다 손이 얼어붙어도 그때 먹었던 따뜻한 밥 생각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밥 한 그릇으로 버텼단 말이냐?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다시 밥을 안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세월이 밥솥에 김처럼 피어올랐다. 현우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하지만 숟가락이 중간에 멈췄다. 눈물이 국에 떨어졌다. 이 맛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밥맛은 변하지 않아. 그건 마음으로 짓는 거니까. 그 순간 식당 문이 또 한 번 열렸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현우 맞지? 그때 그 애. 누군가는 놀라고 누군가는 미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은희는 그들을 향해 말했다. 이 아이는 나에게 가족이에요. 세상은 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식당 안에 고요가 흘렀다. 누군가 코끝을 훌쩍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은희의 식당은 다시 문전성시를 이뤘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말했다. 이 집 밥엔 진짜 사랑이 들어있네. 며칠 후 은희의 식당 앞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렸다. 은희 분식, 재개장 오늘도 따뜻한 밥 한 그릇 드립니다. 현우는 식당 일을 도왔다. 벽에 새간판을 달고 의자를 정리하고 오래된 솥을 닦았다. 은희는 그런 현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식구가 생겼구나. 어느새 소문은 퍼졌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 밥 한 그릇이 맺어준 인연. 사람들은 식당을 찾아와 은희의 밥을 먹으며 울었다. 누군가는 내 엄마 생각난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 집 밥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했다. 현우는 식당 앞 나무의 새순을 바라봤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은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너는 내 삶을 살아. 이 집은 언제든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남을게.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지었다.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10년의 상처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시간은 흘러 은희의 식당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다. 마음을 데워주는 밥집. 간판 아래엔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은 밥으로 살고 사랑으로 버틴다. 현우는 그 문장을 직접 새겼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액자를 걸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은희가 함께 웃고 있었다. 은희는 여전히 매일 밥을 짓는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식당에는 늘 사람들이 웃고 떠든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그녀는 조용히 한 그릇을 내민다. 많이 힘들었죠. 밥 먹어요. 배가 차면 마음도 조금은 괜찮아질 거예요. 창밖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은희는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지은 건 밥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함께 걸어가는 길,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만나보세요.